보호무역주의의 획이라고 하는 미국의 사실 깡패짓에 맞서자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가장 강력한 연대의 대상은 중국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국 시진핑한테 직접적으로 얘기 못 하겠죠. 은밀한 이제 회담장에서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공개적인 이거는 신화통신과의 인터뷰니까 어떻게 표현했을까 저는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일단 관세 얘기, 핵잠수함 얘기가 하루 종일 화제였어요. 그죠? 일단 요거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되잖아요. 도대체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지 보도에 안 나왔던 거 위주로 해서 그 의미, 비하인드, 그리고 그 이후에 속보는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도대체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사실 비관적이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이번 에이펙에 합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격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랑 만나서 식사하면서 이게 전격적으로 타결이 된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트럼프라고 하는 철의 남자를 움직였는가? 그거 궁금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과연 무엇이 우리 앞으로 국군과 직결되는 정말 중요한 경주 합의를 이끌어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추적해 보겠습니다. 재밌겠죠? 어때요? 그죠? 자, 일단 그래도 뭐 미중, 중미 순회가 만났잖아요. 6년 4개월 만에. 사실상 단일 초강대국 미국이었는데 6년 4개월 전만 해도 중국이 추격하고 있었고, 근데 사실은 지금은 누가 뭐라 그래도 양대 축이 이제 형성이 된 상황에서 6년 4개월 만에 만났잖아요. 그러면 그게 결국 우리나라 안보 경제 상황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요거 살짝 중요한 내용이니까 스트레이트 위주로 해서 좀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분위기가 직전까지는 안 좋았어요. 이데일리에 따르면 시진핑 만남을 앞두고 트럼프가 야, 핵무기 실험 시행해, 이런 글을 SNS에 올렸어요. 지난 우리 워싱턴 DC 회담 때 Purge and Revolution, 숙청과 혁명이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이렇게 확 틀었잖아요. 그래서 좀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보도들이 나왔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다. 트럼프 국방부에다가 핵무기 후속 실험 즉각 시행하라, 이런 지시가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대한민국은 평화와 화합이 도출되는 세계사의 새로운 외교의 장으로 이렇게 탁 발돋움하려고 하는 찰나에 북미가 만나서 빡 깨지고 흩어져 버리면 우리가 지금 쌓아 올리고 있는 성과에 죄를 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우려스러운 시각으로 지켜봤습니다. 더구나 장소도 되게 이례적이었어. 김해공항, 부산에 있는 김해공항에서 만난데 터미널의 이별도 아니고 이거 뭡니까? 그죠? 예? 이상했어. 왜 경주나 서울이 아니라 김해공항일까? 그것도 군 기지야. 저 박나래 씨 좋아하는데 이름이 나래 누리인가? 뭐 그런 데야. 그리고 뭐 건물도 좀 엉성해. 허접해. 나래마루 죄송합니다. 나래마루. 좀 허접해. 세계적인 이 관심이 집중되기에는 좀 어딘가 모르게 좀 허접해. 이런 동네에서 만났단 말이에요. 건물에서. 여기서 딱 수틀리면은 그냥 책상 엎고 트럼프는 빠이빠이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릴 수도 있는 그런 이 공항의 이별, 공항의 작별. 공항은 기본적으로 좀 헤어짐의 느낌이 강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여하튼 공간, 장소를 두고 좀 많은 관측들이 있었는데 완전히 엇갈렸죠. 서울에서 볼 수 있다. 그리고 서울에서 플라자 호텔, 그리고 롯데 호텔, 뭐 힐튼 호텔, 뭐 이렇게 거론이 됐는데
이렇게 됐어요. 일단은 트럼프는 힐튼 호텔에 있다가 체크아웃, 방을 뺀 상태였고, 시진핑은 여기 경주에 있는 코롱 호텔에 지금 예약을 한 상태야. 체크인도 안 했어. 자, 여기서 만났어. 이게 좀 불안했어. 그런데 만나기 직전부터 분위기가 다시 좀 선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제목은 트럼프 환상적 관계로 접어들 것이다. 많은 것을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시진핑, 중국 발전이 마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이니셔티브와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들이 워낙 이제 소위 말하면 대국의 리더, 지도자들인 만큼 이 흥행을 만드는데 좀 이력들이 나 있는 것 같아요. 막판까지 또 이번에도 긴장 분위기를 조성하다가 그 나레마루에 들어가기 직전에 또 이렇게 살짝 기대감을 자아내면서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놓는 결과가 우리가 예상했던 최선의 결과가 나왔어요. 트럼프가 밝히기를 중국이 요 대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됐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미국 중부지방의 농촌 마을의 농부들, 트럼프의 가장 강력한 지지층이죠. 이 사람들이 쫄딱 망하게 생겼어. 중국이 대두를 수입하지 않는 바람에 바로 즉시 구매하기로 했다. 라고 하고 끝났습니다. 회담이. 자, 회담 결과가 연합뉴스에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대두 즉각 수입, 그리고 가장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좀 고통스러웠던 히토류 수출 통제였지 않습니까? 요거를 유예하기로 했다. 1년 유예하기로 했는데 뭐 그러면 1년 뒤에 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뭐 1년마다 뭐 갱신하는 뭐 그런 조건이라고 그러죠. 대신에 이제 미국은 중국에다 관세를 10%포인트 인하하는 걸로 다시 이전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알려냈습니다. 자, 정상회담 시간은 1시간 40분 정도 진행이 됐어요. 1시간 40분이 정상회담에 있어서 뭔가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시간인 것 같아요. 더 길면 뭔가 문제 있는 거야. 아주 짧아도 문제 있지만 길어도 문제가 있는 건데 1시간 40분. 어제 저희가 1시간 한 30분 정도 한미 간의 회담이 있었거든요. 그 정도가 아마 정리된 수준에서의 아젠다들을 양 정상이 합의해서 도출하는 그 정도의 가장 적당한 시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웃고 헤어졌습니다. 자, 역시 그 뭐 액션이 되게 강해. 이게 이제 트럼프가 비스트 타고 에어포스 1으로 가기 직전에 이제 포토 세션에서 시진핑한테 한마디 하는 장면이에요. 시진핑은 제가 알기로 영어를 조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뭐 얼마나 그 짧은 시간에 몇 마디로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까? 많은 요 사진이 사실 되게 의미하는 바가 큰 거죠.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워낙 고단수 정치인 또 이전에 방송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정보의 불균형이 권력을 강화시키는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권력을 분점하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 같은 민주적 리더십, 이게 이제 결국은 국민적 지지 기반을 통해서 더 강력한 영향력을 분출해내는 것을 이제 우리가 쭉 보고 있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은 사회에서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너희들은 모르지만 나는 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약간 좀 비민주적인 권위적 리더십을 강화하는 데는 상당히 유용하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금 제왕적 리더십을 선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당에 이런 귓속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시그널이 됩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들 모르지만 나는 김정은이랑 친해. 김정은은 좋은 아이야. 나는 계속 김정은이랑 대화하고 있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탑다운으로 일방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명분을 막 축적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뭐 별 얘기 했겠습니까? 어?
너는 좋은 친구야. 우리 또 만나. 요 정도 얘기했겠죠. 근데 사실 그 정도 이야기도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이제 수단이 되겠습니다만 별 얘기는 없었을 거다. 근데 이런 액션을 계속 취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 반응이 조금 전에 나왔어요. 중국이 이제 여태까지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내용이었고 중국도 지난 10월 9일이었죠. 우리나라도 직접적인 영향을 좀 받았는데 히토류 단지 히토류에 대한 통제가 아니라 히토류 재가공이라든가 관련된 모든 단계에서 통제를 하겠다라고 했던 것인데 상당히 강력한 통제 조치였죠. 요거를 1년 동안 유예한다. 그리고 이제 펜타닐과 관련해서 관세 인하의 이제 대응 조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원상태로 복구하겠다. 그리고 미국이 이제 슈퍼 301조라고 알려진 조치를 중단하면 중국도 관련 대응 조치를 1년간 중단한다. 이렇게 약간은 유보적입니다만 기존에 있었던 갈등 상황이 풀리는 그런 대목이고요. 일단 1년간의 유예 조치라고 하는 조건부가 달려 있습니다만 일단 트럼프가 또 떠나기 전에 한 말이 또 속보로 나오고 있는데요. 내년 4월에 중국을 방문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차피 이번 조치가 1년이라면 내년 10월까지는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4월에 중국을 방문한다. 그러면 이때 이제 뭔가 더 포괄적인 패키지 딜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시진핑으로서는 일단 급한 불 껐으니까 자기가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유리한 국면을 대중 관계에 있어서 모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 4월이라고 하는 언명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사실 북한을 못 만났잖아요.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트럼프가 너무 자기가 바빠서 김정은과 대화를 못했다. 김정은 다시 만나러 오겠다. 저는 이게 이제 4월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자, 여러분과 저는 어쩔 수 없이 꽃피는 4월을 또 다른 이름으로 기약하고 기대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꽃피는 4월에 태평양 넘어서 시진핑 만나러 올 때 그 이전 또는 이후에 평양이나 원산을 들른다면 정말 좋은 그림이 될 것이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또 국내 정치 카드로 계속 가지고 있다가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챙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바빠서 보진 못했지. 그러니까 말을 막 던집니다. 김정은이 나름대로 계산기를 두드린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너무 바빠서 못 봤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야기를 던지는 트럼프. 여하튼 김정은 보러 다시 오겠다라고 했는데 4월에 시진핑을 만나야 돼. 어차피 지금 1년 유예 조건으로 한시적 협의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다시 봐야 되는데 4월에 본다. 그러면 김정은 보러 돌아온다. 4월 전후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결국 그래서 북미 회담은 아쉽게도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그래도 상당한 의미가 있었다. 이 대통령은 만남은 불발됐지만 제안 자체로 한반도에 온기를 들여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트럼프는 계속 대화 재개에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매체에 밝히고 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내란당 일각에서는 사실 북미만 달랑 만날 수도 있었잖아.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오늘 5개의 정상회담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에이펙 기간 동안에 물리적으로 트럼프는 자기 하루 더 있어서 만날 수 있지만 우리는 못 만나는 상황이었잖아요, 사실. 그러면 또 패싱론이 많이 제기가 됐을 텐데 가볍게 패싱론이
소멸되는 그런 결과가 있었다.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오히려 이번에 안 만난 게 다행이다라고 하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불발된 만남이 오히려 우리한테는 다행이다. 왜? 대한민국이 한반도 평화의 주도권을 쥘 기회가 형성이 됐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시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4월까지는 계속 보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한테는 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전문가 의견들도 나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진핑은 코오롱 호텔에 여장을 푸른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진핑은 특별한 오늘 일정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이 오늘 만날 계획도 없습니다. 지금 이것도 엠바고 사안이라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토요일쯤에 만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일단은 한중 간에 많은 기사가 나왔어요. 후속 기사들이. 몇 가지만 챙겨드리고 여러분들 기대하고 고대하시는 잠수함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시진핑 방안에 특별한 의의가 있다. 한반도 핵 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이 필요하다. 중국의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그렇게 밝혔다는데요. 한중 간의 FTA 서비스 투자 분야 협상이 조속히 진행이 되기를 희망한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된 발전을 추진하자. 이런 언명도 나왔습니다. 자, 요게 이제 신화사 인터뷰 전문을 제가 핵심 문장만 빼놓은 건데요. 여기 보면은 시 주석이 11년 만에 한국을 국빈 방문한다라고 하는 의미성을 크게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협력 실질적으로 좀 진전시키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좀 MOU가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회적으로 사실 미국을 건들면 안 되잖아요. 당장 지금 뭐 트럼프 비행기 타고 돌아갔다가 워싱턴에서도 이상한 얘기 할지 모르는 사람이니까 은근히 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번 에이펙 회의가 뉴 노멀 시대, 다시 보호무역주의가 창궐하기 시작하는 와중에 20년 전 2005년 부산 에이펙에서 자유무역의 역내 자유무역의 기치를 들어올렸던 2005년 에이펙 정신을 이어받아서 20년 뒤 다시 창궐하는 보호무역의 위협 아래서 자유무역 체제 수호를 위한 지역 간 연대 틀로서 작용하겠다. 이런 이제 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CEO 서밋에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보호무역주의의 회기라고 하는 미국의 사실 깡패짓에 맞서자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가장 강력한 연대의 대상은 중국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국 시진핑한테 직접적으로 얘기 못 하겠죠. 은밀한 이제 회담장에서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공개적인 이거는 신화통신과의 인터뷰니까 어떻게 표현했을까 저는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최대 교육국이자 공급망 안정을 위한 핵심 파트너다. 연대를 위한 핵심 파트너다. 이 정도. 면 충분히 선수들끼리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명이 나왔다. 이렇게 봅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향후 지속적으로 산업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가지고 있으며 이게 양국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할 것이다. 문화, 환경, 다양한 협력도 강화하자. 뭐 이 정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미중, 중미 간의 성공적인 나름대로의 대화 그리고 이어지는 중국과의 대한민국의 입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세한 추가적 내용은 토요일 날 만약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겠죠. 일단 이 정도로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